안녕하세요. 꿈을 잇는 박물관 교육강사 김유빈입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과 학예사, 전시기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학예사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예사의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한 이번 수업에서는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나비효과를 영상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시 관람이 다소 어려워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시도 즐기고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해 알아보는 직업탐구 시간. 두 번째,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나비효과 관람. 세 번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전시를 제작해보는 활동입니다. 안전한 수업을 위해 모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답답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나누어드린 소독 티슈로 손과 책상을 한 번씩 닦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학예사 직업탐구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학예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역사, 예술, 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미술관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 중 미술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시설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역할은 크게 수집과 보존, 연구, 전시, 교육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박물관은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훼손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는데요. 따라서 전시는 단순한 작품의 나열이 아니라 교육적 내용과 재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중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의 4가지 역할은 서로 융합되고 순환하면서 작용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박물관의 수집과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의 역할은 모두 박물관을 방문하는 여러분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 박물관의 인력에는 학예사만 있을까요? 박물관의 업무는 매우 다양한 인력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예사는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로 작품을 수집, 분류, 처분하고 창의적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인력입니다. 교육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수업, 꿈을 잇는 박물관도 포함이 되겠죠? 보존처리사는 작품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사는 작품의 보험, 판권, 대여의 절차를 담당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볼 때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전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을 전시 해설사라고 합니다. 전시 해설사는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전시를 설명할 때에는 보다 쉽고 재미있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이 외에도 전시 디자이너, 홍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이 있습니다. 도전 학예사. 학예사가 꾸민 병아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련 학위에는 예술학, 역사학, 고고학 등이 있는데요. 꼭 이런 학과를 나와야만 학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패션을 전공한 학생은 의복박물관에서, 과학을 전공한 학생은 과학박물관에서 학예사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경력인정 대상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인정 대상 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준학예사 자격증은 대학교 학위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전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전시 작품입니다. 전시에 전시 작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는 실제 유물뿐만 아니라 이를 재현한 모형이나 영상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품과 관람객이 실제 접촉하는 공간인 전시 공간은 전시 작품이 진열된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실내와 야외에 모두 전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는 작품을 조사,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전시에 의미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네, 마지막 요소는 관람객입니다. 앞서 박물관 역할의 중심에는 여러분, 즉 관람객이 있다고 했었죠? 작품을 조사,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했는데 관람객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전시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예사에 의해 소장품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에서 작품이나 자료를 대여해 오기도 합니다.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에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주제와 흐름에 맞게 전시장이 디자인되고요.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됩니다. 전시 도록이나 포스터 같은 출판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나 SNS,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전시 개막일에는 관장님과 관계자들이 모여 전시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에 의해 전시 설명이 진행됩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람객의 안전과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해 전시장의 안전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는 전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전시되었던 작품을 수장고나 빌려왔던 기관에 반납하고 다음 전시를 위해 깨끗이 청소하면 모든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경기대학교 수성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나비 효과를 영상으로 관람하시겠습니다. 2020년 특별전 나비효과는 나비를 주제로 우리관 소장유물 20점과 지역 예술인의 작품 13점을 콜라보한 전시입니다. 우리관 소장유물의 가치와 의미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명 나비효과에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관 소장유물 31점에서 총 344마리의 나비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어떤 나비가 그려졌는지를 밝혀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붉은 점 모시나비, 또 희귀종인 남색 공장나비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펙트 1 움직임입니다. 활짝 핀 날개로 자유롭게 활공하는 나비, 물결치는 역동적인 날개짓을 하는 나비, 날개를 접고 꽃 위에 앉는 나비 등 다양한 움직임을 담은 군접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서기로 작가의 From the Space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쇼케이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유리는 조형적 화면이 되고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서기로 작가의 나비와 큐브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 이펙트 2 색입니다. 조선 후기 나비 그림의 대가였던 남나비 남계우는 한 가지 깃털색밖에 없는 가마우지가 나비의 화려한 색을 시기한다는 내용의 재화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펙트 2 색에는 다양한 색상의 나비를 담은 군접도, 화접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청색 나비와 붉은색 꽃은 보색을 통해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데 청색의 나비는 남성, 붉은색의 꽃은 여성을 상징하며 남녀의 사랑을 암시합니다. 박정화 작가 역시 이번 전시를 위해 색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뜰 안의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번 전시 주제를 샌드아트로 표현한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이펙트 3 상징입니다. 다양한 상징 의미를 담은 화접도, 군접도, 그리고 초층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나비는 부부 화합, 부귀영화, 장수 등을 나타내는 길상화에 자주 그려졌습니다. 열폭의 병풍에 그려진 100마리의 나비를 그려놓은 백족도에는 바위와 함께 그려지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혼방에 장식된 병풍에는 쌍쌍이 자유물이 그려지는데 나비 한 쌍 역시 부부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펙트 3 상징에 함께한 이부강 작가는 자우가 대칭되고 26자의 알파벳 중앙에 위치해서 양측을 이어주는 M을 나비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부강 작가에게 나비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본인과 합반을 덧붙여 그 기억을 재현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와 우리 박물관 학예팀의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이 모여있는 종결부를 지나면 이곳 관람객 참여 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더욱 전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평일 낮 전시 관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퇴근 후 작가와 대화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0년 특별전 나비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전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주한민, 강효정 학예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어떻게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시장을 함께 돌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모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형물은 경기대 학생들과 박물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서포터즈인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을 비롯해 총 7개 학과 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을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박물관은 학생과 함께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람객 참여 공간입니다. 학예사가 기획한 의도대로 전시 관람을 마치게 된다면 관람객 참여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시를 관람한 다음 이 공간에서 편하게 머무르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종이로 나비를 접고 벽에 꽂아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문구를 타자기로 작성해 나만의 기념품을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시고 관람객 참여 공간에 들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론 민화 속 나비 연구 과정을 강효정 학예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 소장 민화 31작품에 들어있는 344마리의 나비를 연구하는 과정을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과 함께 나비를 정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하나하나 고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며 발견한 정확한 나비들은 소분류까지의 명칭을 기재하고 유사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나비에 대해서는 대분류까지 분류하여 모든 나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 속의 나비부터 지금은 멸종위기가 되어버린 나비까지 다양한 나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펙트 2 색 구역
구역에 있는 군접도입니다. 나비가 무리를 지어 모여 있다는 뜻의 군접도는 작품을 보면 날아다니는 나비 무리와 장수를 상징하는 바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랑나비와 제비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가 보이고요. 특색 있는 나비로는 갈고리 흰나비와 붉은점 모시나비 등 참 다양한 나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특이하게도 몸통에 빨간색 점이 두드러진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는 현재 한반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전엔 개체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또 작품에서 보이는 나비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배추흰나비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그려진 배추흰나비가 보이시나요? 또 같은 제비나비류이지만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진 제비나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나 작품에서도 나비의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어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나비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비와 함께한 동물과 식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2020년 소상박물관 특별전 나비효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나비 효과 재밌게 보셨습니까? 박물관 역할에서 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소장품을 선보이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시 결과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학예사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요구하는 재능입니다. 먼 훗날 학예사 또는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을 잇는 박물관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렵겠지만 5장의 카드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전시를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활동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조를 이루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전시를 기획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각자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에 친구들이 제작한 전시인데 작품 카드를 이렇게 배치하고 전시 제목과 소제목, 동선과 편의시설까지 배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을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전시의 한 부분, 하나의 스토리만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5장의 작품 카드로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 제목과 스토리 내용을 스토리텔링 플랜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시 제목이 음생결인데 음생결의 뜻이 무엇일까요? 음생결은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결과를 줄임말입니다. 정말 재치 있는 제목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을 짓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스토리에 맞는 재미있는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품 카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제와 의미가 담긴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작품 카드를 한번 볼까요? 앞면에는 이렇게 작품 이미지가 있고 뒷면에는 작가 이름과 작품명, 제작 연도, 작품 설명이 있습니다. 이미지와 설명을 보고 발견한 특징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에르 에드워르 프레르의 눈싸움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작품의 배경이 학교라는 점,
눈이 쌓인 겨울이라는 점, 인물들이 아주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인물들이 모두 친구들이라는 점, 배경이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라는 특징도 있겠죠? 또 눈싸움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매우 활기차다는 점도 특징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셨나요? 저와 다른 단어들을 떠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5가지 단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별과 달이 뜨는 밤이라는 점, 하늘과 도시의 풍경을 그렸다는 점, 유명한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라는 점, 또 고흐 특유의 이렇게 짧게 끊어서 표현하는 특이한 붓터치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특이한 붓터치 때문에 마치 화면이 일렁이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데 이런 착시 효과도 특징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5장의 작품 카드의 특징을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연출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기획한 전시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작품 카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5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를 연출해 보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이 작품들을 통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마스크에서 해방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작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모임을 가지고 북적거리는 모습으로, 이 두 작품은 현재 제한되고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5작품의 공통점을 주제로 삼아보았는데요. 꼭 공통점이 아니더라도 차이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의 흐름으로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전시 기획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카드로 스토리를 연출하는 것이 힘들다면 친구와 카드를 교환하셔도 좋습니다. 느낀 점을 써도 되고, 소설을 써도 되고, 글로 쓰는 것이 힘들다면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시, 만화,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5장의 작품 카드를 보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그걸 자유로운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플랜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학교 이름과 성명, 작품 카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스토리텔링 플랜지를 받아서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보고 이런 스토리를 연출했는지 제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번호 5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친구와 교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환한 카드의 번호를 이곳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스토리 제목을 적어주시고 스토리 제목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글이나 그림, 자유로운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운데요. 혹시 아까 영상으로 만나본 나비효과전을 직접 관람하고 싶은 학생들은 경기대학교 소정박물관에 오셔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스토리텔링 플랜지 작성해주세요.